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겨울에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또 더운 여름에 다시 계절이 바뀌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곳에 불러주신 목사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강의 시작하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로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해와 오해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고 이해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더 많이 다른 사람 또 나 자신을 오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부족한 강사지만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자들의 모임으로서 이 모임 안에서 이해하고 또 이해받고 오해하지 않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강의 부탁을 받고 또 이제는 여러분하고는 구면이라서요. 네, 설레는 마음으로 지난번에는 이제 물론 우리 사모님을 학교에서 알게 됐었기 때문에 사모님밖에는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요. 이제는 저한테 별로 사모님 안 중요합니다. 여기 이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셔가지고 그래서 또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실은 아침에 사모님께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두통이 조금 심해서요. 제가 평상시에 두통을 평생 두통이 없는 사람인데요. 오늘따라 조금 많이 머리가 아파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막 어지럽고 그러니까 머리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인감리교회 성도분들 만나는 날인데 머리 아파서도 안 되는데 그리고 했는데 조금 두통도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 시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되게 많이 부족하지만 또 저 자신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 또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해와 오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오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대로 그 뜻은 아나? 이해와 오해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김향은 너는 이해와 오해를 오늘 강의한다면서 뭐가 이해인지 알아? 뭐가 오해인지 알아?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나 아는데 뭐가 이해인지 뭐가 오해인지 안다고 하는 것도 오해는 아닐까, 나 자신의 자만은 아닐까, 교만은 아닐까 싶어서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제가 찾은 걸 불러드릴게요. 이해 옆에 명사 이렇게 써 있고요. 동사로도 쓰이는데 옆에 하다라는 붙여서 우리 왜 이해하다라고 하니까 이해하면 명사고요. 명사 이제 명칭을 뜻하죠. 그다음에 말에 여러 갈래가 있는데 명칭을 뜻하는 거 우리 명사라면 이런 뭐 강대상 뭐 무슨 컵 이런 건 명칭이죠. 마이크. 근데 동작이 들어간 거는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해하다라고 하고요. 뜻을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풀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리를 분별하여 암.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리를 분별하여 암. 이해는 쉬운 것 같은데 살이 나오고 분별도 또 아주 어린 초등학생은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말이나 글의 뜻을 깨달아 암. 세 번째, 양해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로는 내 뜻을 좀 양해해 주게 뭐 이런 여기 예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전에 비슷한 말 지금 1번이 사리를 분별하여 암, 2번이 말이나 글의 뜻을 깨달아 암, 3번이 양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별로 사전에 비슷한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리를 분별하여 암과 비슷한 말로는 해석, 해득, 분별, 판단. 두 번째 말이나 글의 뜻을 깨달아 암과 비슷한 말은 깨달음, 납득이 되냐 해서 개콘에서도 납득이가 나왔었죠. 납득, 용납, 수긍, 각
각득이란 말 많이는 안 쓰지만 깨달을 각자에다 얻을 뜻자 써서 각득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해와 비슷한 말은 해량이라는 말도 또 합니다. 예. 반대말이 나왔습니다. 이해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예. 뭐 강의 주제부터 나왔으니까 쉽게 아실 텐데 오해, 사전에 오해 또 한 말은 곡해도 있습니다. 곡은 구불곡자를 써서요. 예. 반듯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이게 삐뚤게 알아들으면 더 일이 꼬이죠. 그래서 곡해. 저 사람은 늘 사람을 이렇게 곡해하더라. 이런 말도 아주 일상용어는 아니지만 가끔 또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오해를 이해하고 있나 알기 위해서 오해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근데 오해, 그러니까 명사, 타동사로 또 역시 하다를 붙여서 오해하다 해서 타동사입니다. 뜻을 보니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잘못함. 그리고 예로는 오해를 보니까 받다, 오해가 풀리다, 오해와 갈등이 깊어지다. 머리만 보고 쟤를 남자인데 여자로 오해했어. 이런 예도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말을 보니까 아까 오해와 비슷하게 곡해가 쓰인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또 오해와 비슷한 말이 곡해. 오해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이해로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주제 이해와 오해는 같은 해인데 반대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말 뜻풀이부터 시작해 봤는데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이해와 오해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궁금해졌었어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예. 영어의 이해를 알고 계신 우리 젊은 친구들, 이해하다 할 때 영어에 어떤 단어 기억하시나요? understand. 예, 그러니까 이해하면 understanding이 되겠고, understand는 아까 말했던 타동사죠. 무엇을 이해하다. 뭐 선생님이 뭐 한참 가르치고 나서 do you understand?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이해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니 진짜 understand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무릎을 치고 조금 깨달음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이제 잘 아시니까 모든 만반의 준비를 지난번에도 잘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한국말 이해는 여러분이 뭐 이해와 오해 제가 사전 정의를 불러드린 걸로 다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영어를 뭐 이해 못하셔서가 아니라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영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이 어여쁜 자매님이 이해를 understand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해하다고 이해는 여기다 이제 뭐 ing 붙여 이 understanding인데요. 이런 말은 제가 뭐 중학교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 요즘 학생들처럼 원어민 교사 붙여서 뭐 영어하고 그러던 세대가 아니라서요. 진짜 중1 때 영어 처음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I am Tom, I am Tom, you are Jane 그것부터 시작을 했던 세대라서 중학교 때 한참 배웠을 때 중1 단어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understand가 뭐 최소한 중2, 중3에는 나오지 않았나. 요즘 뭐 한국 애들 초등학교 애들도 understand 할 정도로 영어를 많이 아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중1부터 지금까지 understand란 말은 영어로 많이 들어왔고 또 뭐 제가 가끔 외국에 가서 무슨 발표를 하면 아주 짧은 영어지만 또 understand라는 말을 또 하죠. 청중한테 다 하고 나서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할 때 understand는 많이 쓰는데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또 조금 깨달음을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의 이해라는 데는 상당히 철학적인 또 뜻이 있더라고요. under 플러스 stand로 풀이할 수 있죠. 예. 스탠드는 뭐냐면 서는 겁니다. 서는 거. 예. 섰어요. 근데 언더는 뭘까요, 여러분? 언더. 예. 예. 틀려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예. 좀 틀리면 어때요? 우리말도 아닌데요. 예. 남의 나라 말인데 한글도 제대로 못하는데, 예. 우리 영어의 컴플렉스 굉장히 많은데요. 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이 통해야 되니까 영어도 배우고 뭐 외국 가서 무역도 하고 이렇게 선교할 때도 영어를 알아야 되니까 그 수단으로서 아는 거지 영어를 못하면 창피하고 한국말 틀려서 창피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요. 영어 틀리면 다 창피하거든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그런 사대주의적인 정신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더 뛰어난 언어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예. 다 존중받을 그런 부족들의 언어인데 근데 사실은 내가 내 나라 말도 못하면서 남의 나라 못해서 창피하는 거는 그거는 건강한 생각은 아닌데 그런 열등감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으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핑계를 대자면 제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한테 영어 지금 강의하려고 여쭤보는 거 아니라서 자유롭게 예, 그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도 됩니다. 예, 언더는 무슨 뜻이죠? 언더? 예, 잘 안 돼요. 예, 아래예요, 아래. 그러면 반대를 생각해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언더의 반대는 뭘까요? 오버예요, 오버. 야구 좋아하십니까? 예, 피처가 투수가 이렇게도 던지지만 어떻게도 던지나요? 이렇게도 던지죠. 좀 이상한 모양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 사람은 뭐라면 오버드로우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던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래에서 던져서 언더드로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해 말이 참 이상한 것 같죠. 아래고 서 있대요. 서다. 그러니까 풀이해 보면 아래 선답니다. 아래에 서다. 아래에 서기. 하고 제가 깨달음이 있었던 건 이해한다는 건 낮아지는 거구나. 위에 서서 그래 너 나한테 좀 보고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서서 여러분이 이렇게 낮다면 저도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는 이 마음이 이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에 그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 요새도 많이 하지만 이 눈높이 교육이란 말이 그 유행하게 된 그 계기가 미국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일화가 소개가 됐었는데요. 제가 그걸 신문에서 한번 읽었었는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인솔을 하시고 박물관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들하고 보통 이렇게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은 벽을 타고 이렇게 쭉 전시된 걸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유리창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비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다가 분명히 인솔 교사랑 같이 들어가는데 왜냐면은 그 유리창 높이가 보통 성인 위주기 때문에 성인 이 눈높이나 이러죠. 그러니까 경비가 봤을 때는 애들은 키가 작으니까 창 밖에서 안 보이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키가 보이니까 보였는데 한참 경비가 있다 보니까 그 방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애들만 있으면 이거 위험한데 그래서 문을 확 열고 왔더니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계셨냐면 이렇게 계셨거든요. 이렇게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왜 그러신지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괜찮습니다. 지금 왜 쭈그리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맡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걔네들은 키가 다 이만하잖아요. 예. 그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볼 때는 얼마나 힘들까. 그 아이들 키로 내가 지금 한번 보고 있는 거라고. 예. 보통은 어때? 빨리 가 빨리. 조용해 이러기 쉬운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선생님 바로 언더스탠드한 선생님 아닐까. 진짜 육신으로도 낮아진 거죠. 예. 그래서 작은 단어 하나지만 우리 뭐 그냥 생각 없이 지나쳤던 단어지만 이해의 뜻에는 겸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높고 내가 더 잘났다고 할 때는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발휘가 되지 않지만 나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요. 저 잘 모르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네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좀 얘기 좀 해볼래? 아빠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자꾸 아빠를 이렇게 미워하고 등을 돌리고 아빠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까지 낮춰줘 볼 테니까 한번 아빠한테 얘기 좀 해볼래? 할 수 있는 게 어떨 땐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뭐라고 할까요?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통이 큰 사람이 더 먼저 순서는요. 그렇게 될 때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어에도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했는데요. 독일어도 비슷해서요. 독일어에 이해하다는 페어슈테인이거든요. 슈테인은 영어에 비슷해요. 페어 단어도 비슷합니다. 페어슈테인은 슈테인이란 거 자체는 이것도 똑같거든요. 서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 아래 위치에 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이해의 첫 단추가 열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자는 어떨까? 여러분, 이게 무슨 김혜환 교수 오라고 했더니 무슨 단어 뜻만 지금 강의 시간 한 반은 지났는데 벌써 단어 뜻만 하다. 근데 한자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테니까 좀 참아 주십시오. 이해와 오해, 저는 또 한자 세대라서 한자를 조금은 알지만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은 한자 그럼 벌써 잘 모르는 그냥 무슨 그림 그리듯이 써야 되고, 뜻풀이를 위해서 제가 쓸 테니까 보세요. 이해는 순리할 때 그 이치할 때, 사물의 이치를 우리 물리라고 하죠. 물리 화학할 때. 물은 사물이고요. 사물의 이치. 이해. 이치와 이해는 무슨 해자냐면요. 풀해입니다. 풀해. 이거는 어떤 글자냐면요. 여기 보면 세 가지 구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칼이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 계시죠? 이거 무슨 자인가요? 소우예요. 칼을 갖고 소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해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푸주간에 정육점의 아저씨들이 이게 칼을 빼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뿔이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갖고 소를 이렇게 해체하는 거, 뿔대로 무슨 또 뭐죠? 뭐 꼬리는 꼬리대로 이렇게 다 낱낱이 풀이하는 그런 장면이 여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자의 뜻은 풀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해라는 건 어떤 풀이냐면 바른 풀이, 이치에 맞는 풀이고요. 이 반대말이라고 하는 오해는 그릇 오거든요. 그거는 5점을 남겼다. 오판이다. 또 뭐냐? 오류. 영어에 에라 있죠. 에라. 미스테이크, 에라 이런 거. 잘못된 거. 잘못 오, 그릇 오라고 합니다. 풀기는 풀었는데 잘못 풀었어. 그렇다면 더 일이 꼬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더 꼬이고 바르지 않고 아까 굽는다 그랬잖아요. 그 곡해는 뭐냐면 구불곡자는 이렇게 됩니다. 곡선할 때 그 곡이거든요. 구불구불해지고 오히려 왜 실타래 같은 것도 더 엉키면 뭐 잡아 빼서 그 단숨에 좀 풀어주면 좋았을 걸, 이걸 빼면 뺄수록 이게 더 엉키고 더 단단하게 실이 뭉치는 경험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자나 우리말이나 영어나 또 일맥상통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뜻풀이는 이 정도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계세요? 나 자신은 나를 비롯한 사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사물,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저도 뭐 두통이 좀 있어서 막 벌써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사람이 이 육신에 또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뭐 몸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이런 걸 고침받기를 원하니까 의사의 영향을 여러분 다 생각을 누구든지 다 그 동감을 하실 겁니다. 만약 여기 의사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제대로 이해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겠죠. 이 사람 지금 배가 아픈데 두통약을 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조금 숟가락 올리기 위해서 막 수술도 거창한 거, 이 수술해야 됩니다. 배 열어야 됩니다. 이것도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의사가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을 때 명의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의사야. 인술이 대단하고 정말 명의야.
그래서 무슨 위암하면 누가 명이고 뭐 이렇게 칭송받듯이 제대로 된 이해가 그 사람의 전문적인 실력을 또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다른 구성원은 다 오해해도 나는 바르게 이해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가정이든 또 학교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해와 오해가 항상 꼬여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장면에서 남은 다 오해했는데 결국은 나는 그 진실에 가까운 그 진실을 이해해주고 있었던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훈장 같은 경험이겠죠. 남들은 다 무시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높이 사셨을 만한 그런 경험 하고도 내가 참 뿌듯하고, 아, 참 이런 경험도 했네. 내가 자랑스러운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나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오해에 대한 한번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내 오해로, 아까 훈장 같은 경험도 있지만 내 오해로 일이 더 꼬이고 더 문제가 악화된 경험은 없었는지. 저도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 다 경험이 있었을 텐데요. 아까 의사 말씀도 드렸는데, 의사가 환자를 이해하면 명의가 되는 기초가 된다고 했지만 환자를 오해하면 오진합니다. 예. 오진하고 그는 돌팔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쌓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하면 고의는 아니지만 살인 방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 다른 약을 쓰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사는 육신의 몸을 죽이지만 사람을 오해하면 정신적으로 내 친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은 남을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질문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는 또 그걸 당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또는 가족과 친구들, 직장 동료로부터 이해받고 있으십니까? 그동안 이해받고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 잘 받은 경우에 여러분의 느낌은,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기억해 보셔서, 다른 사람이 나를 제가 나 오해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너무 내 마음을 잘 알아줬을 때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면. 남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줬을 때 어떤 마음 드셨어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음. 네. 네? 고마움. 굉장히 성숙한. 그걸 이해하는 게 당연하지가 아니라, 이해해줘서 고맙네, 고마운 마음. 예. 또 남이 나를 잘 이해해줬을 때 또 기쁘기도 하고, 예. 예. 또 마음이 편안해지죠. 예. 화가 막 나던 거예요. 남이 나를 잘 이해해줬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신이 나기도 해요. 우울했다가 막 신이 나서 뭘 좀 해볼까 하고 이게 에너지가 충천하게 되죠. 예. 신나기도 하고, 오해할 줄 알았는데 살았네 하고 안도감도 느낍니다. 이 많은 감정은 사람을 살리는 생산적인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오해받는 일도 꽤 많으셨을 텐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받았을 때 그때 느끼는 우리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마 생각도 하기 싫으실 거예요. 네. 심한 오해 속에 있는 상황에 어떤, 아까 기분 좋았다면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쁨, 불쾌하고요. 그다음에 막 화가 나죠. 아니 지가 어떻게 날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또 때로는 슬프기도 해요. 그래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도 합니다. 그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밖에는 흐르지 않는.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만사가 다 만사 귀찮고 짜증이 나겠죠. 예, 짜증스러워서 누가 기분 좋으면 누가 내 발을 밟아도 괜찮아요 이러는데, 내가 오해받고 이렇게 꼬였을 때 누가 밟으면 당신 뭐야 이렇게 이제 악감정이, 나도 한번 붙어볼까 이러는 감정이 생기죠. 그 다음에 걱정도 됩니다. 오해해서 저보고 돈 훔쳤대요. 그럼 여러분 걱정 안 하시겠어요? 돈 안 훔쳤는데 네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나 안 훔쳤는데 진짜 내 주머니 봤더니 돈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것도 걱정하겠죠. 예, 걱정, 근심, 걱정, 또 위축도 됩니다. 기가 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기가 꺾이면서 움츠려들죠. 그 다음에 불행감.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정말 재수도 없군. 예. 누구는 그런 걱정 하나 안 하고 사는데 나는 왜 하나 꼬여서 겨우 풀면 또 다른 게 또 엮이고 엮여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불행감. 또 아까 말씀드린 정말 억울해하는 억울함. 그 다음에 멸시당해서 느끼는 그 비참한 마음을 우리가 모멸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 비참하고 이 멸시당한 마음을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모멸감. 어쨌든 제가 적어보니까요, 이해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보다 오해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 더 무궁무진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한 줄은 또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간 줄였잖아요. 막 자간 줄여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 많은 감정이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파괴적인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든 내 감정이 어디다 분출이 됐을 때 내 주변 사람에게 악한 영향이, 악한 영적으로도 나쁜 영향력을 끼친 감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템포를 조금 여러분이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그때 느끼는 감정은 뭐지? 그럼 그 감정을 내가 더 유지를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기분 좋은 건 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기분이 나쁜 건 그 악한 영에서 빨리 나오는 게 좋겠죠. 예, 나를 위해 또 남을 위해. 그래서 그걸 한번 분석해 보고 싶어서 성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해와 오해, 이해받으면 이렇게 행복하고 오해받으면 이렇게 불행하다 하는데, 그러면 결론은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해를 좀 더 많이 넓히고 오해는 좀 줄이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순한 해법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동안 노력을 해오셨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 저도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누구든 이해받고 싶어하고 오해받기 싫어하는데, 그럼 나는 그동안 더 이해하고 더 이해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 덜 오해하고 덜 오해받기 위해서 얼마나 난 노력했지? 이런 생각을 저 자신부터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답은 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욕심만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이해를 안 해주지? 나 이렇게 억울한데 왜 이해 안 해주지? 하고 제 자신이 들였던 노력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좀 더 큰, 좀 더 넓은 이해를 돕고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또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는 아닙니다. 수많은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 또는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앞으로 좀 개선하고 싶으니까요, 저 자신부터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원론적으로 이해가 하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서 좀 거기까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나서 어떻게 하죠? 물으시죠. 알아들었어? 이런 거. 알아들었지 너희들은 뭐 내가 가르쳤는데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는 사람, 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인기 있는 강사님이 계셨어요. 서울대 출신 한 여 강사님이, 제가 이제 피복, 의복 디자인 이런 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수업을 들었는데, 아주 작은 여자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좀 세속적인 말로 하면 죄송하지만 추녀예요. 정말 키도 작고, 정말. 그래서 맨 첫 시간에 딱 봤는데 너무 이렇게 볼품도 없고, 키도 작고 몸도 아주 왜소한데,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치명적인 매력이 있으시더군요. 카리스마 넘치는 파워풀한. 그다음에 강의가 똑 부러졌어요. 그래서 3시간 강의를 하면
아주 타이트하게 3시간 하는데도 지루할 새가 없었고 완전히 거기 빠져서, 그래서 첫 주에는 어머 뭐 저렇게 생기셨나 보다, 자유롭게 생기셨나 보다 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완전히 그 팬이 됐어요. 팬이. 그래서 왜 무슨 과목,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돌아오는 요일은 괜히 신나잖아요. 그래서 그 날은 저희 과 학생들이 40명인데 다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서로 앞에 앉으려고 하고. 그래서 점점 교수님과 이게 혼연일체가 돼서 수업이 참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내내 종강까지도 강의는 유익하고 그런 경우였지만 저희가 막 이렇게 좋아하는 상승곡선이 갔다면 약간 이게 좀 시들해졌어요. 근데 강의가 나빠졌나? 그건 아니고요. 무슨 어떤 학생 하나를 해서 교수님이 야단을 쳐서 애들이 위축됐나? 그것도 아닌데 그냥 약간의 소강 상태, 사랑도 약간 식어가는지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원인을 생각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 학기에 또 한 과목이 있었는데 정반대의 과목, 그 식품학 과목이었었는데요. 그 교수님의 외모는 참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본다면 여자분이시는데 그분도 키도 크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한데 수업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3시간 책을 읽으시는데 3시간 책도 좀 박력 있게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이해와 오해 3페이지 둘째 줄 끝 부분 이렇게 3시간 하면 다 자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아주 마이웨이를 3시간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4페이지 오해의 반대말. 목소리도 이것보다도 전혀 안 들려요. 저희는 마이크도 없었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조선 왕조 그 마지막 왕의 무슨 손녀쯤 돼서 왕가에,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항상 학같이 고고했거든요. 다니셔도 이렇게 타조가 걷듯이 이렇게 다니고 말씀도 한 번도 크게 화도 내시지만 이렇게 이게 분을 내시지 않고 너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셔서 4년을 지도 교수님인데 1년에 한 번 면담을 하거든요. 면담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오늘도 군대 가는 제자가 있어서 제 교회 대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앞으로 오라 해서, 제가 군대 간다고 다 밥을 사 먹일 수는 없거든요. 그 형편이 되는 대로 또 뭐 알리지도 않고 후딱 가는 애도 있고 하는데 또 왜 좀 힘들어하는 제자도 있거든요. 여자친구가 배신할까 봐. 그래서 교수님 좀 걔 좀 붙잡아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면 참 철없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요. 네, 그때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게 참 순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걔가 지금 고무신도 아니지만 하이힐 꺾어 신을까봐 고민하는 이 남자 제자가 애처롭기도 하고 예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킬 때까지 걔를 지켜보마. 그런데 내 또 시야 밖에서는 또 뭐 그렇지만 마음을 놓고 좀 믿어라. 믿고 걔가 배신하면 걔는 네 마누라 될 자격이 없는 애야.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고도 바람필 수 있어. 네가 군대를 가든 어디 가든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럼 지금 시험의 기간일 수도 있는데 얘 또 딴 남자 만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면 걔는 네 짝이 아니야. 네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애가 타겠지만 좀 그거를 시험하는 기간으로도 좀 삼아봐라. 그리고 걔를 위해서 기도해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밥 같이 먹고 이러고 왔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려다가 지금 군대 얘기를 했죠. 응?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고신대에서는 학생들하고 교수 사이가 가까워서요. 늘 MT도 같이 가고 뭐 상담하고, 그러니까 서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어야 되는데 교수가 학생들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근데 저희 교수님 뭐 1년에 딱 한 번 강의실 말고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교수님 방에 면담 시간인데요. 그럼 줄 서서 이렇게, 제가 김가라서 강씨부터 이렇게 해서 제가 14번이었어요. 그러면 한 5명씩 해서 복도에 이렇게 서 있어요. 저는 애들 상담할 때 3시 오고 싶으면 3시 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왜 혼자 오면 여기 부산말로 뻘쭘해서 얘기하기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혼자 올 사람은 혼자 오고 2, 3시 친한 사람 오고 싶으면 그렇게 오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딱 줄 맞춰서 딱 대기했다가 하나씩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멀리 앉아 계시고 그 문 바로 열면 문 앞에 유치원 생각하는 의자 같은 의자 하나 딱 놓고 있어요. 네, 바로 문 앞에. 그러면 딱 들어가면 교수님하고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저희는 학번이에요. 네, 딱 들어가면 이제 얼어붙어가지고 그러면 거기 이제 앉아요. 앉으면 이제 얼굴을 못 본 채로 이렇게 인사하면 그래 앉아라. 그러면 앉아서 할 말이 있니? 딱 이렇게 아까 그 학 같은 교수님이 그럼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또 1년 만에 만나서 자주 얘기해야 할 얘기도 많다고요. 1년 만에 만났고 또 고고한 교수님 앞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저같이 저는 또 굉장히 내성적이어서요. 지난번 2월에 왔을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안의 3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저 인간 어떻게 강의하나예요. 네, 정말 저 웃기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 심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네, 제 성격을 애미 애비니까 낳아서 기른 사람이니까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저를 아기 때부터 커온 걸 제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고 사교성이 빵점이고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저 인간이 어떻게 강의를 할까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상상하신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그 학과 제가 학은 그렇게 고고한 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강의하시는지 상상하세요. 여러분 이제 내성적이니까 사람 쳐다보지도 학생 쳐다보지도 못하고 예, 오늘 아동 발달입니다. 이러고 3시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학생들 고맙다고. 네 강의 거부 안 하고 들어주는 게 고맙다고 하시는데요. 하여튼 그 교수님 방에 가면은 저는 더 사교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위축돼 있으면은 할 말 없니? 물으세요. 제가 한마디 그 뭐였냐면 안녕하세요. 앉아라. 3번 네 하면 나왔거든요. 앉아라. 네 하고 앉아서 잘 지냈니? 네. 할 말 없니?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분도 조용하고 저도 조용하고. 할 말 없니? 네. 나가라. 아, 4번 했네요. 나가라. 네. 15번 오라 해라. 네. 나가면 야 15번 빨리 들어가. 그거 4년에 1년에 하면 4번 하고 졸업했거든요. 한 번도 다른 말은 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충격적으로 들은 거는 저희 과에 왜 좀 그래도 좀 그 활달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가 자기 면담했을 때 한 얘기를 막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줘서 아 면담 시간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걔가 가서 방학 때 읽을 책 추천해달라고 했대요. 지금은 아주 평범한 질문인데 저희는 다 놀랐어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구나. 우리는 그냥 네 몇 마디 하고 나오니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와, 너 대단하다. 그리고 걔가 부럽더라고요. 같은 20살인데 우리는 위축돼서 네네네 하고 나오는데 교수님 이제 여름방학인데 뭐 좋은 책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읽게. 이게 굉장히 좀 열등감에 사로잡힐 정도로 걔가 이렇게 커 보이더라고요. 와, 쟤는 참 멋있는 애다. 같은 20살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살까? 그다음에 그걸 실행에 옮긴 거. 교수님 앞에서 그 학같이 고고한 분 앞에서 입을 떼었다는 거서 우리가 막 너무 흥분해서 교수님 뭐라 그러시디? 그 안심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받아 적어서 좀 읽어보려고 그랬더니 그걸 나한테 왜 묻니? 이러셨대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분 농담 이렇게 조용하시지만 그렇게 약간의 유머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려줬겠지 해서 그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결국은 안 알려주셨대요. 네가 알아서 사서 읽어라 그러셨대요. 예. 그래서 그 저의 뭐 대학 시절에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때는 뭐 무섭고 이러니까 교수님한테 뭘 몰랐을 때 물어본다던가 교수님도 이거 모르겠는 사람 이러지는 않았던.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아주 멋있게 생각했던 그분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시들했었고요. 지금 아이들이 3시간 지겨워했던 말 소리도 안 들리고 늘 책 위주고 무슨 말 하는지 발음도 잘 못 알아듣겠고 3시간이 너무 따분하고 그 수업은 그런데 거의 약간의 유감스럽지만 종강의 무렵이 다가갈 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근데 나만 이 수업이 좋은가? 그 수업이 최악의 날이었거든요. 화요일이면 화요일 가기 싫고 막 이랬고요. 그 의상학 하는 목요일은 너무 신났는데 어느 순간 화요일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교수법이 바뀌었네. 아니거든 마이웨이거든. 3시간 종강 때까지 했는데 그래서 나만 그러나 우리 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교직을 했고 또 지금 학생들 가르쳐서 그런 게 좀 예민해서 그런지 제가 간파한 그 비결은 뭐냐면요. 그 멋있는 교수님은 정말 이 마이크 붙잡고, 그분은 마이크를 쓰셨는데 한 100명 강의를 막 휘어잡고 멋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갈 때 왜 시들했냐면 상호작용이 없다는 걸 느낌이 있어요. 3시간을 아주 전국에 인기 있는 강사처럼 딱 들어오면 딱 저기서부터 막 설명하는데, 얘도 적절하게 들어가면서 딱 해서 여기서 딱 하면 3시간 딱 끝나면 나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의 뭐 구김의 성질, 빨래하는 방법, 삶는 방법 같은 것도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탁탁탁탁 정리해서 나중에 무슨 시험 치면은 무슨 공무원 시험 이게 나오면 아주 다 쏙쏙 이게 쪽집게 과외같이. 그러니까 와, 학생들이 재밌고 잘하니까 뭐 유명한 토익 강사 하듯이.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가 시들해졌는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파악한 거는, 그리고 아까 그 따분한 교수님은 여전히 따분했는데 왜 우리가 좀 좋아하는 느낌을 가졌냐면, 후반부에 계속 읽으셨는데 한 번은 읽다가 천천히 읽으시지만 빠르신 건 아니지만 왜 속도가 천천히가 아니라 중단된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이렇게 늘, 그러니까 그 수업은 이게 쳐다보지 않고 늘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의 템포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좀 줄긋거나 이러고 졸거나 이러는데, 예. 그런데 보통 천천히 얘기하시다가 뭐 잠깐 쉬실 수도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이게 중단이 된 느낌이 들어서 40명이 거의 동시에 고개를 다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 애들 친구들도 거의 동시에 들었다고요. 이게 뭐지 하고 교수님 그랬더니 교수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화나셨구나. 근데 저 고매한 양반이 화는 분풀이는 못하고, 왜냐면 애들이 공부 별 따분해하는 것 같고 좋은 애들 많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좀 우리가 한심스러워 보였을까.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나만 야단 안 쳤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외면하고 40명 이렇게 봤더니 별건 아닌데 그냥 교수님이 한숨 쉬니까 이렇게 외면했더니요.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그래서 다시 얼굴을 들었더니요, 정말 지루하지요. 감동 감화였어요. 거의 부흥의 물결이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아, 우리를 이해해줘요. 우리가 지루하다는 걸. 네. 그러고도 계속 지루하게 하셨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풀린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지루해야 한다는 거, 어디서 여기서 졸고 이게 아니라, 아, 쟤네들도 따분하겠구나. 내가 나를 알잖아요. 이 책 읽는 스타일과 그다음에 다른 강사는 막 재밌게 한다는 소문도 들을 텐데,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의 스타일이고 또 내 또 천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애들을 딱 보니 한순간 좀 측은해 보였겠죠. 졸기도 하고 재미없어하는 아이가. 그런데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 순간 한 번은 숨을 쉬시고, 여러분 너무너무 지루하지요. 그래서 이게 야단인가 뭔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눈을 똑바로 떴는데 그냥 그 다음에도 다시 20페이지입니다 했지만 저희들은 달라졌어요. 그 교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네. 그 후로도 막 상호작용이 있지는 않았는데 교수님을 더 우리가 이해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렇게 제가 막 엄마를 조르는 딸은 아니었는데, 대학 때 엄마 졸라가지고요, 서울에 가면 광장시장이라고 있어요. 여기 부산 진시장 같은. 울산은 또 무슨 시장이 있을 텐데, 천 많이 팔고 뭐 비드 공예 같은 뭐 그런 거, 단추도 팔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엄마를 막 졸라가지고요, 교수님 추운데 따뜻한 방석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랑 미싱 막 해가지고요, 방석을 만들어서 그거를 들고 갔다고요. 뭐 아부하고 이런 마음은 아니고요. 예. 그냥 들었더니 교수님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방석을. 그래서 오랫동안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게 한 게 저희들을 먼저 이해하고 다가와 주시니까 저희가 그냥 다 오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에 내려와서도 제가 못난 제자라서 뭐 전공도, 그분은 식품학이었고 저는 다른 전공 아동학 가족학을 해서 전공도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스승의 날은 찾아뵙지는 못해도 꼬박꼬박 우체국 달려가가지고 해마다 썼거든요. 해마다 편지가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올해는 찾아뵈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거는 가끔 또 진심을 조금 담아서 써요. 대학 다닐 때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교수님께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는지.
교수님이 학생한테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더 젊고 더 아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게 순리고 이치인데 그걸 너무 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제자가 있으면 참 기쁘거든요. 그런 사랑을 제자들한테 받다 보니까 나는 우리 선생님한테 그렇게 못해드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고신대 와서 한 번은 겨울에 목도리를 보내드렸거든요. 예, 그 싼 건데요. 비싼 건 아닌데 그분이 메일 안 쓰시는 분인데 메일을 다 보내셨어요. 대학 다닐 때 향은아 하셨는데 김향은 선생님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보내준 목도리 덕분에 겨울이 따뜻합니다. 이렇게 그 학같이 말도 안 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게 눈물이 핑 돌았는데 그래서 이게 자주 못 뵌 채로 뭐 10여 년이 흘렀어도 이 마음 따뜻한 마음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가고 변질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은 그래서 이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유명한 강사가 막 이렇게 재밌게 가르쳤지만 한 번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점점 재미없어. 그래서 쟤도 그렇게 생각하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너는 별로 재미없니? 그랬더니 아니 스타일이 되게 쏙쏙 들어오긴 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소통시 쫙 이론적인 거 얘기하고 가시니까요. 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면 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면마의 세탁법을 한다면 면은 이러고 구김이 어떻고 몇 도에서 해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빨래다 태워봤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면 뭐 다리다가 뭐 좀 구멍 내 봤어요? 이러는데 그런 거 너의 그 관심 없어 나는 내 할 일은 이거 빨리 강의하니까 딱 하고 딱 끝나면 다른 학교 가서 또 강의해야 되고. 네. 그런 분은 아니었겠지만 느낌이 점점 한 학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하고 처음엔 되게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고 싶은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러나 잘 전달력은 없었던 교수님이지만 따분해하는 우리를 이해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하는 그 교수님한테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서요. 이제 거의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번 접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의 결론적인 부분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이해하고 오해받고 이런 거는 친구들끼리 커피 한잔 마시면서도 그 경험담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성도 간에 이런 교제를 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다 생각을 해서 믿음 안에서 이해와 오해를 좀 마무리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자신의 반성이기도 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나? 그다음에 나는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나? 내 뜻에 맞춰서 곡해하거나 내 잣대에 맞춰서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나? 반성을 저도 하지만 여러분 함께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오해하지 않았나? 말씀 오해하지 않았나? 우리 성도들을 오해하지 않았나? 나는 나 자신을 오해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귀한 나 자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세워주셨는데 나는 못생겼고 공부도 못하고 살아서 뭐 하겠어. 이런 생각을 나를 깎아내리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미래가 없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느 대학도 못 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할까? 우리 미련한 우리 어리석은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이렇게 오해해봐. 이렇게 이해해봐. 이렇게 오해하지 마 하고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육신으로 보내주신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고 고매한 것 같아서 우리가 늘 이 인생사에서 헤매고 사니까 내가 이 모범 답안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이대로 한번 너희도 이해해보고 이 표본대로 너희도 오해 안 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겠니 하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의 본복이에요. 다른 사람 다 오해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정말 질색하는 사람이 뭐예요? 공무원 중에도 세금 뜯어가는 공무원이거든요. 나오는 세리. 세금 뜯어먹는 평범한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백성들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그 세리
또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거든요. 예. 그 다음에 다 손가락질하고 돌로 던지는 창녀도 예수님은 그 창녀를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처럼 보호해 주신 분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다 오해하고 다 정죄해도 이해하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이해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 좀 본받으려고 해야 되겠고, 예, 오해를 절대 하지 않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오해해도 그랬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습 속에서도 좀 길러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목수 자식이에요. 뭐 대단했겠습니까? 지금 여기 노가다 뛰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존경하던가요? 뭐 노가다 뛰는 누구의 몇째가 아니라 이제 장남이죠. 장남이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짐은 많겠죠. 동생들 주렁주렁 달렸죠. 그리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님도 추남이셨거든요. 못생겼대요.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가난하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집에 또 못생겼고요. 또 장가 못 갔거든요. 그때 33세 장가 못 간 거는요. 지금 말하면 50, 60에 장가 못 간 겁니다. 가진 거 없지. 그러니 어떤 색시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 모습으로 오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소수 집단, 열등 집단, 마이너리티, 메이저리티가 못해요. 야구도 잘하면 메이저리그로 가죠. 못하면 마이너리그로 가죠. 2부 리그 뭐 이런 마이너의 대표로 태어나셨어요. 마이너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가져보고 그 세상 백 좀 써본 사람이 마이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빛나는 왕의 아들로만 태어나면 예수님은 뭐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보다 더 낮으면 낮았지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삶을 살아오셨기에 그 없고 힘든 사람들의 벗이 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멸시도 받죠. 침뱉음도 받고 채찍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걸 다 승리하시고 이겨내신 예수님을 표본으로 주셨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샘플을 받았으면 그대로 좀 따라가야죠. 모범 답안까지 줬는데 나는 모른다고 이게 좀 그 책임 회피하기 쉽지만 좀 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럼 우리는 그 모범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 이 시대에도 빈민이 있죠. 가난한 사람, 장애인 있죠. 그 다음에 약자들, 여성, 아동, 노인, 또는 요새는 다문화. 우리 대흥감리교회도 혹시 다문화 가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점점 늘어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고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인가, 찌그러진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인가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 고백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그 강의 주제는 목사님께서 저를 또 많이 존중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더 희망하는 주제를 삼도록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막 고민을 했습니다. 강의를 잘 하지도 못하는데 또 주제를 또 놓고 막 헤매면은 얼마나 또 성도분들이 그에게 덕이 못 될까 싶어서 어떤 내용을 할까. 인간관계, 가족관계지만 거기서 조금 더 깨달음이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하다가 저 자신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해와 오해로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결정하게 된 그 계기를 준 제가 감사하고 싶은 인물이 있어서 그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사범대학을 저는 나왔는데요. 그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가지 않습니까? 서울의 한 여중에 교생 실습을 갔는데 하루는 교감 선생님께서 교생 선생님들 내일은 이리 출근하지 말고 우리 학교랑 자매 결연 학교가 하나 있는데 애화학교라고 수유리에 있습니다. 그 수유리에 내일은 그리 출근을 해서 거기 가서 일지도 하루 일지를 거기서 쓰고 모레 출근해서 나한테 그걸 숙제로 내라는 거예요. 우리 막 신났죠. 뭐 소풍 가듯이 내일 여기 안 와도 된다니까.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유치원같이 아담하게 꾸며놓은 작은 학교더라고요. 이름이 애화학교인데 저희가 갔더니 딱 수녀님이 나오시면서 그 특수학교 있죠. 청각 장애인만 주로 많이 받는 특수학교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인원은 많지 않은.
그래서 하루 종일 수업도 관찰하고 뭐 시설도 보고 밑에 갔더니 뭐 직업반 뭐 그 옷도 만들고 도자기도 구워서 좀 팔고 이런 거에서 그 다 막 그때 뭐 사진 이런 거 가져갈 수 없었지만 일지를 썼죠. 거의 마무리할 때 마지막 수업을 참관해야 되는데 이게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오후 한 4, 5시 되면 힘들잖아요. 그다음 오늘 본 게 많고 그러니까 막 힘이 드는데 오늘 요 수업만 하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8살 반 1학 그러니까 저학년 통합이니까 8, 9, 10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한 15명이. 수업 반은 작더라고요. 교수니까 맨 뒤에 저희는 서 있었어요. 4명이 같이 가서 그래서 계속 이제 관찰하면서 썼죠. 뭐 그래도 또 사범대 4년 배웠다고 또 막 되게 비판적으로 보잖아요. 학생 수당 뭐 면적이 어떻고 괜히 뭐 이런 비판할 거 막 쓰고 그런데 맨 처음에 인상은 뭐냐면 선생님이 너무너무 수업을 잘 하신다는 거. 청각장애는 이제 보청기도 좀 끼고 하는데 마이크를 없이 막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울려서 아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수업을 잘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10몇 명밖에 안 되지만 아주 개개인의 신경을 쓰면서 너무 이게 흡입력 있게 시작을 했는데 와, 저 선생님 완전 베테랑이다 베테랑. 끝내주게 잘하신다. 그래서 이제 뭐 교사의 그 역량이 뛰어나고 뭐 이런 거 막 적었다고요. 그런데 뭐 한 시작한 지 5분 되니까 그 좋던 분위기가 이건 뭐지?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소란스럽게 한 애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를 5분 지나고 나니까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또 심리학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보죠. 어떻게? 입안에 ADHD 환자가 하나 있다. ADHD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면 왜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 이제 부산한 애들 그거의 병명이에요. 병명. 그래서 과잉 행동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 중에 눈 깜빡깜빡하거나 이렇게 틱틱틱 장애도 있고요. 또 공격적인 애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공격성 강하고 에너지가 하이퍼는 과도하게 높아서 다른 애들은 조용히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그래서 4년 공부했잖아요. 대학생이잖아요. 쓸거리 하나 또 생겼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교사는 그 애를 어떻게 하나 또 이제 막 분석하려고 막 관심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얘를 가만 놔두시니까 10분, 20분이 지나도 얘는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다른 애들도 방해가 될 텐데 그래서 아니 저 선생님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으로 시작할 때 평가를 했는데 또 이제 막 악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얘만 봐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이 망쳐지고 있는데 또 우리는 참관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신경하게 하실 수 있나. 그리고 날이 더웠어요. 덥고 짜증이 나고 오늘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난 쓰다가 이제 이것도 해서 거의 이제 한 5분 10분 있으면 끝나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제 옆에 친구 4명 3명도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안 적더라고요. 잘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기만 바라고 앉았고 이러고 멍하니 선생님 쪽을 보긴 봤지만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교생 선생님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신 차렸죠. 이제 저기 선생님들한테 좀 미안한데 얘가 지금까지 계속 선생님들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막을까 하다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뜨끔했어요. 우리 얘기를 했다니 얘가 이제 청각장애니까 우리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러는데 선생님은 그걸 알아들으신 거예요. 특별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신기했죠. 제가 도대체 우리 얘기를 했다니.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도둑이 제 말 저린다고 제가 좀 전에 미워했잖아요. 얘를요. 아유 저 ADHD 이렇게 하니까 도둑이 제 말 저려서 그런지 어머 그렇지. 그건 내 생각이지. 쟤는 맨날 뚝하면 무슨 교육청에서 왔다고 손님이 맨날 와고 이렇게 있으니까 수업에 방해되는데 사실은 내가 수업의 방해꾼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와서 빨리 가라고 그랬겠지. 저 사람들 누구예요? 내가 못 알아들었지만 빨리 나가라고 그래.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표시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럼 제가 그럴 수 있는 권리도 있지. 우리가 사실 불청객이고 수업의 방해꾼이었는데 그러니까 뜨끔했어요. 선생님들 얘기해요. 얘가 자꾸 이러시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알아들은 분 맞춰보세요 이러시는데 못 알아듣거든요. 제 친구들도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해석해 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석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얘가 지금 수업 끝나고 시작해서 30분 동안을 보시다시피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저랑은 사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얘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귀 기울여 들었더니 지금도 제가 막 심장이 뛰는데 자기 의자 선생님들 갖다 주겠다고. 왜 교생 선생님들 서서 듣냐고. 그러니 제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네. 와, 저렇게 천사 같은 아이를 ADHD로 제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걔는 저의 평생 스승이에요. 당신은 세상과 사랑을 어떤 눈으로 보시나요? 환자로 보십니까? 정말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서 내 의자, 걔 의자 빼면은 선생님이 왜 막았냐면 너 앉아도 된다고 사인을 보내셨대요. 괜찮아 했는데 얘가 미안해서 못 앉는 거예요. 자기는 편히 앉고 선생님들은 서서 있다는 게 자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앉았다 이거는 이거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막 이러니까 선생님은 괜찮아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그거를 앉았다 일어났다 30분을 했어요. 그거 눈물이 나가지고요. 막 입 안을 깡 물고 괜히 또 눈물 흘리면 좀 동정하는 것 같을까봐 울지도 못하겠고 안 울지도 못하겠고 쩔쩔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평생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항상 이해하는 사람의 편에 서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 뭐 교수가 될지 뭐가 될지 몰랐지만 항상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내가 반대로 오해했던 상황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해의 편보다는 이해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평생 하고 실천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많이 흘렀는데 목사님 한 2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한 오해 하나는 제가 부산역 앞에 보시면 3일교회라고 있습니다. 부산역 앞에 그 교회 다니는데 한 6, 7년 전부터 그 교회를 다니는데요. 첫 주에 제가 갔을 때 어느 성도분 소개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 뒤에 한 분이 그분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자꾸 누가 오면은 근데 머리가 하얗고 그다음에 소아마비이신 것 같은데 다리를 소아마비도 이렇게 대충 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이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걸으시는 분이에요. 저분은 좀 휠체어나 이렇게 타셔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거 지팡이도 없이 하는데 아주 휘청거리세요. 이렇게 한 번. 근데 성도 하나만 오면 거기서 일어나서 뭐 자리가 딴 데도 있는데 그 사람 앉는 데까지 보고 자기가 앉는다던가 막 이래서 제가 그 갔던 첫 주인데 무슨 생각이냐면 사찰 집사님이신가 보다. 머리도 휘시고 나이도 꽤 들으신 것 같고 60 정도 되신 것 같고 맨 뒤에 앉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걸 살피고 그래서 이 교회 사찰 집사님이신가 보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그리로 가게 돼서 그 완전한 새신자는 아니지만 새신자 반을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2달 동안. 그래서 예배드리고 새신자가 가는 방에 따라갔어요. 이제 저를 인도하신 집사님 손에 이끌려서 그 방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집사님 잠깐 있다가 보니까 아까 사찰 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형님 이리 좀 오시라고 부르셨어요. 형님 이리 좀 오이소. 그래서 딱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한 교수님 내가 지난번에 왜 교수님 한 분 이리 막 전도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 교수님이 오셨다고 보니까 아까 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좋게 봤었거든요. 사찰 집사님이시지만 자기를 열심히 하는 건 아름답잖아요. 그게 직업이라도 자기 직업인데도 태만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열심히 일하는 분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예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주문에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사찰 집사님도 명함을 파시는구나. 저는 보통 명함 잘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함을 받고 저는 그냥 교회 그냥 왔는데 다음에 명함 하나 가져오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명함을 보니까 부산 고등법원 판사예요. 그래서 제가 판사님을 사찰 집사님을 오해했는데
제가 이 직위가 중요해서가 아니라요. 저는 그 오해가 행복한 오해였어요. 예.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당시에는 장로석이 막 약간 권위적으로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뒤에 앉으셔서 누가 오더라도 본인이 몸이 불편함에도 그래서 그분의 팬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저를 여동생처럼 여겨주시는데 다른 분은 제가 그 사람 뭐 판사쯤 되니까 그 친해지려고 가까이 가겠지 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말씀 안 드리다가 최근에 제가 뵙게 돼서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처음에 어떻게 보게 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사실은 첫날 제가 유심히 뵙게 됐는데 사찰 집사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런 오해를 했는데 그 사찰 집사님이 아니신 걸 더 알게 돼서 참 유쾌하고 행복한 오해였다고. 제가 만약에 굉장히 권위적이시고 뭐 하나 빨리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지 이러신 장로님 같으면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텐데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을 존경하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는 진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살다 보니까 저도 아직도 오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받으며 흘리는 눈물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오해가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괴롭습니다. 네. 그러나 이 괴로움 속에서 무엇을 또 깨닫게 됐냐면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는 날 수 있구나. 전에는 제가 교만했을 때는 뗐으니까 연기가 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눈으로 사람을 봤다면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는 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요. 제가 한참 오해받고 힘들었을 때 버스 타고 시내를 나가는데 경찰서 앞에 경찰 그 해에 경찰 캠페인을 현수막에 붙였는데 그걸 보고 눈물을 또 주르르 흘렸는데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억울한 사람 없는 부산 만들기. 부산 경찰 캠페인이었어요. 얼마나 그 구절이 옳고 타당한지. 그러는 믿는 자들도 아닌 세상 사람도 억울한 사람 만드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더 성도들을 더 또 어떨 때는 오해하고 그러지 않는가 하면서 굉장히 좀 슬프기도 했어요. 또 오해받는 입장에 많이 서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입장에 당했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노력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피해자 같지만 피해자가 누리는 축복, 피해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 이해의 메신저가 된다고 할까? 이해의 통로가 되고 매체가 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하실 수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했으니 여러분 더 잘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왜 대흥감리교회에서 강의 부탁하셨을 때 이 주제를 생각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냥 이게 떠올랐는데 저에게도 치유가 필요했을 거고 성도님 중에는 또 오해받아서 힘든 경험을 하신 분이 다 하실 거라고요. 작은 오해든 큰 오해든 가족 간이건 성도 간이건 직장에서건 그런 오해를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얘들아 그렇게 늘 살아간단다 하지만 그 이해를 더 넓히고 오해를 줄이도록 너희들은 노력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은 내 자식 아니니? 이렇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강의지만 여러분과 제 삶에 그 이해가 더 커지고 오해가 줄어드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년도인가요? 여기 제임스라고 하는 그 호주에서 온 친구가 있었죠. 저랑 나이가 같아가지고 얼마 전 제가 궁금해서 그 사람 좀 이메일 좀 알아볼까. 그 전에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한번 연락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서. 제가 그 광천당 쪽을 이렇게 가는데 어떤 아이가 오더니 바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제임스가 나 네가 뭘 말하는지 알아. 오늘 제가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뭘 말하는지 알아. 뭐 말하는지 알죠. 근데 오늘 이 강의에 의하면 이 문장을 우리가 한번 써야겠다. 이거를 언더스탠드로 다 바꿔서 이게 너무 글씨가 작죠. 화면으로
자, 뭐를 아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 이해와 오해를 제가 오늘 이렇게 해봤어요. 오해라고 하는 것과 이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것 아닐까. 뭐냐면 나는 당신을 알아. 뭐냐면 당신이 나를 얼마나, 여기에서가 중요한 것 같아. 오늘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여기 뭐라고 쓸 것 같아요? 형민이, 형민이 내 팬이야. 내가 팬이야. 형민이 알지? 응? 나는 당신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 이거 오해야. 이거야말로 오해야. 이거는 왜냐하면 참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알아. 뭘 알아요? 나는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그냥 아는 거 말고, 이 참 교수님이 그죠? 예. 나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 응? 여러분, 우린 10가지 중에서 9가지 사랑을 받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나는 네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 여기에 막 이게 침몰당하잖아. 이걸 실족한다 그래. 잘 가다 말고 한 번 삐끗했는데 떨어져 사망에 이르죠.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겉에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기질 따라 다르고. 여자 아까 강의를 왜 그럴까? 저 혼자 생각을 해보기엔 그 반에는 아마 여성들이 많았나 보다. 여자 학생들 그랬나요 혹시?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공감을 원하거든. 4페이지. 네. 힘들죠? 그 공감 때문에. 그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아니죠. 힘들면 좀 발랄하게 하든가. 그럴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다르죠. 이 모든 다른 것을 정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을 주신 거예요. 응?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언더스탠드, 어디에 다른 사람 밑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키모 높이, 이것도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없어요. 높고 높은 하늘에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밑으로 오셔서, 교수님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눈높이로 오셨구나. 그 말씀하신 거죠 아까. 그러니까 하늘 밑으로 오신 거죠.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나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길 원해. 믿음이 뭐예요? 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길 원해. 응? 그러면 너도 좀 내게 무릎을 꿇면 내가 가르쳐줄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믿음과 능력으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방어할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나는 너에게 줄 수 있어. 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어디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더스탠드 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그런 결론을 가져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웃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how much God loves me,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이해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I know, I understand how you love me.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아직 몰라요. 모르지만 그곳을 한번, 오해가 뭐냐면 10가지 중에 9가지 사랑을 받았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9가지를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understand. 밑으로 낮아진다면, 낮아질 수만 있다면 9가지가 보이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압니다. 한 가지 기질 차이일 수 있어. 표현의 방법일 수 있어. 여자는 감성적 공감을 원할 수 있어. 남자는 조금 더 이론적인 걸 원할 수 있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다르잖아요. 제가 경상도에 처음 목회 와서 얼마나 경상도 사람들의 그 말투가 가히 이건 완전히 이 완펀치입니다. 완펀치. 말 듣는 것마다 막 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막 상처를 입는 거예요. 여기 울산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 어디죠? 거창, 함양, 거기는 뭐 친구한테도 뭐 자네라고 그러고 하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막 이 사람 조금 문제 있다 그래. 자네 나오라고 뭐 욕받습니다 그럴 때, 욕받다 그랬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이게 그 윗지방에는 뭔지 아세요? 욕받습니다는 게 상당히 큰 이 문제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다. 근데 이 차이를 모두 넘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오늘 교수님 말씀대로면 understand,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교수님 말씀대로 뭐예요? 겸손하라, 낮아지라는 거죠. 사랑으로, 그죠? 자, 우리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알아.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여러분 보세요. 대인관계가 한 번 잘못한 것 갖고 끊는다면 이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못 갖습니다. 주님은 9번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어도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았어. 우리는 당신이 나를 사랑할 수,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에도 희망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 그게 진짜 언더스탠드, 오해 아니 이해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 이웃 서로 사랑할 때 조금 잘못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에 노출돼서 마귀가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을 강점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때려 부시느라고 그놈을 드러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뭐냐면, 나는 알아. 당신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알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오해야. 이거야말로 오해야. 당신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난 알아. 그거야말로 오해야. 진짜 이해는 뭐라 그랬어요? 내려가면 안 돼. 안 내려가니까 안 돼. 자, 오늘 오해를 풀길 원합니다. 난 당신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알아. 그거 아니야. 그거 손해보는, 그 참소당한 거야. 나는 당신이 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에 부족해. 부족하지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알아. 그것이 넉넉하진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몸부림이야. 작은 공감해 줘야 돼. 이해해. 우리가 진짜 그것을 수용해 줘야 돼. 자, 한번 보시오. 이제 너희 둘 괜찮지? 지금은 사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윤정이랑 태윤이 한 번은 둘이서 뭐 다퉜는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사과하고 그래라 그랬더니 또 사과하고 나서도 뭐 하고서도 뭐 마음에 안 든다느니 사과가 마음에 안 드는, 야 사과하려는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그러니까 보기 나름이야. 나는 알아. 네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 그게 오해야. 진짜 이해를 보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려고 하는지, 본질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 야, 너 물에 빠져 죽어가면 얘가 야 우리 태윤이 오빠 잘 때 내려간다 그러겠어? 야 평소에 봄 재더니 야 꼴 좋다 야 그러겠어? 얼른 로프를 던지든지 막 살려달라고. 얘 그땐 체면도 없을걸. 거기 빠져갈 때 막 거울 보고 딱 한 다음에 여보세요 죽어갑니다 그러겠어? 체면 불구하고 큰일 났다고 막 발버둥 치겠지. 그게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야. 표현이 안 됐을 뿐이야.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있는데, 그지?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서로가 다
난 당신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 그거 오해예요. 오늘 교수님 이 주제가 얼마나 오늘 낮 예배 우리 설교와 이게 맥이 얼마나 같이 가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수요일 날도 또 그렇게 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들어보니까는 우리 신윤옥 집사님이 제일 재미있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막 목소리 감사합니다. 자, 여기 오신 분 중에 나는 알아. 당신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그거 아니야. 우리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원수에게 그놈은 밤낮 참소하는 놈이라 그놈을 몰아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제가 순수히 없는 시간을 갖고 여기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눌리는 생각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는 알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나는 마른 막대기 같지만 그 마른 막대기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세의 손에 붙들리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삼을 터치는 도구가 돼. 그것은 싹이나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 죽은 나무에서 이게 진짜 이해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시죠. 우리 진영이는 같이 형제간에도 얼마나 기대가 큰 만큼 제가 그걸 올렸어요.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상처를 받는 게 가족한테 제일 많이 상처받는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인데도 가족한테 상처를 많이 받죠. 왜냐하면 기대하는 사랑에 기대치가 많기 때문에 그 기대치만큼 안 됐을 때 그만큼 절망하는 거죠. 새누리당 마음 아프다. 당신들 당선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씨가 얼마나 돌아다니며 그랬는데 또 국민들은 또 얼마나 전 백성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데 마음 아프다. 기대했던 만큼 안 되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은 기대한 만큼 안 되는 우리를 찾아 육신을 입고 언더스탠드 하늘 밑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죄인들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도 그 주님의 중심 함께 닮아서 주님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십자가 진다는 얘기는 내 느낌대로 사는 거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여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못 나옵니다. 이 교회는 그래도 사랑을 꺼져가는 심지라도 있어. 상한 갈 때도 있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시고 불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 좀 할까? 네 사람 이상. 전호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배민석 사모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김민성 선생님 잘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저 뒤에 두 분, 예, 한의 뭐였죠? 예, 고맙습니다. 저녁에 와주셔서 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아까 장미경 자매님과 누구 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반가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군대 있는 친구들 기도해 주세요. 그때 조금 더 알겠지. 걔가 할까? 내가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할까? 어? 너 이제 군대 가면 네 동생이 위해서 기도한다. 지환아. 얼마나 이쁘냐. 그지? 얼마나 갈 때 비상금 다 주고 가. 군대가 무슨 이해를 사는 거야. 오해를 파괴시키고. 그래 갔으면 좋겠어.